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이게 우리가 이 야권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야권 단일화가 단순히 반문연대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자유주의 상식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정부의 이런 반자유적이고 포갑적인 이런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를 회복하고 또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는 그런 연합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야권 연대하고 야권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그거의 하나이다. 그래서 정말 오른쪽에서 우리 시대정안에 우리 조정훈 후보까지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금태섭 후보하고도 얼마 전에 그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어제는 또 조정훈 후보하고도 우연히 통화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중원의 싸움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결국에는 확장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하는 세력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강경보수의 깃발을 들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나 후보님도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뭐 자유주의 상식 연합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엔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가장 오른쪽에 있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책과 그동안의 정체였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늘 그 정치학회에서 조사하는 거 보면 제가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서 오히려 중간에 가까운 이념 성향으로 그런데 왜 모든 언론에서 하죠? 또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확장력의 한계, 중도 확장력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는지,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신 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상식연합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의 소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자꾸 강경보수 하시는데 네. 그러면 아마 재작년에 원내대표 시절에 우리가 저항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광화문으로 나갈 때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십시오. 그 패스트 그걸 트랙 갖고 얘기를 자꾸 강경보수라고 제가 하시는데 원내대표일 때 또 아니 자유한국당 조국 원내대표 때 사태 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맞았을까요? 저는 국민의 흐름에 우리가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그럼 함께 당연하죠. 광화문에 예. 갔습니다. 예, 조국 사태 그것이 분노하고 그게 그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번 답해 보시죠. 제가 맞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때- 광화문에 갔었고. 네,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낳은 결과가 도대체 뭐냐. 결국엔 연동형 비례제는 기본적으로 코미디가 돼버렸고, 예,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그리고 공수처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패스트트랙 막지도 못하는 것을 아니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까? 오신환 후보님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헌법을 유린하고 그리고 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유린하는 그런 여당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는데 오신환 후보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서 결국은 강제 사보임되고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우리가 그러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게 맞았을까요? 제가 그때 처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얻을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도 못 막고 결과적으로 다 통과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나 후보님 포함한 지금 23명의 의원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의 서울시의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는 그런 리더십이 맞는 것이냐. 필요에 의해서는 지금 서울시 의회가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의 의원들이에요. 국회는 180석을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반대하고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6조 원의 기금이나 예산들 또 공시지가 같은 경우 70% 낮추겠다, 재산세 50% 낮추겠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통과시킬 겁니까? 패스트트랙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환 후보가 그날 아침에 글만 올리시지 않고 조용히 강제 당론이 아니었으니까 조용히 가서 반대 투표만 하셨으면
그런 헌정 유린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안타깝다는 말씀을 그런 드리고요. 거짓말하는 정치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다시 거죠.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정말 그래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국회가 이렇게 정말 무력화되는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헌법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서야 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을 위하는 것에는 우리가 충분히 같이 공감을 이끌어내고 같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선 의원으로서 정치한 그 정치 경험이 민주당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시장이란 자리가 단순히 시장의 그 지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를 설득해서 법도 바꿔야 되고 또 정부를 설득해야 되고 국무위원으로 참석해서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의 4선의 정치 경험이 충분히 잘 녹아져서 시민의 삶을 위한 시정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더 강한 그런 공수처가 출범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협치하고 상식연합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텐츠에 대한 진정성이나 방향성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의 그런 메시지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을 지키는 일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제가 또 끝까지 원내대표를 마치지 못해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마무리를 못했고 그래서 더 최악이 된 것은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